회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쿠와 함께 하루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자연의 작은 변화와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아, 나도 하이쿠를 지어볼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은 자신의 하이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하이쿠 이론을 모르면 하이쿠를 지을 수 없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이쿠 이론을 알아두시면 더 깊이 있는 구를 짓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를 감상할 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이쿠와 하이카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치로의 정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하이쿠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쿠 이외에도 단가라든지 센유 그리고 하이카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고대의 와카 그리고 중세의 랭가 그리고 근세의 하이카이 그리고 근대의 하이쿠에 이르는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쿠가 성립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대의 와카에서 출발하여 중세의 랭가를 거쳐서 근세에는 하이카이로 정착하다가 근대에 들어서서 이 마사오카 시키에 의해 하이쿠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근세의 하이카이와 근대의 하이쿠는 그 형식이나 문학적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세의 랭가의 출발구라 할 수 있는 홋구가 일종의 독립된 문학으로 정립되고 그리고 정착된 것이 지금의 하이쿠라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귀족들이 즐겼던 일종의 놀이였던 문예가 바로 랭가였는데 이 랭가의 골계적인 표현이 가미되어서 에도 시대에 와서는 일반 서민에게 널리 확산된 것이 바로 하이카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사오카 시키를 중심으로 이 단시 문학의 혁신을 주창함으로써 홋구의 새로운 명칭으로서 하이쿠가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쿠는 시코쿠의 에히메현 마쓰야마 출신인 마사오카 시키가 1897년 1월에 시키의 절친이었던 야나기하라 교쿠도가 마츠야마에서 월간지로 발행했는데요. 현재는 대략 126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쿠 잡지입니다. 1898년에는 마츠야마에서 도쿄로 발행소를 옮겨서 다카마교시가 이어받게 됩니다. 현재는 매호 2,500부 정도 발행되고 있고 매달 6,000여 구 정도가 투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제자는 다카마교시의 증손자인 이나하타 고우타로라고 하는데 이처럼 호토토기스라는 하이쿠 잡지 즉 하이시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장수한 하이쿠 전기 간행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카이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하이쿠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근대 이전의 근세, 즉 에도 시대에는 하이카이라 불렀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이카이 랭가라 부르는 것이 의미 전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카이는 전통적인 랭가의 형식을 계속해서 살려서 골계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소고라든지
한자말 등을 사용하여 읊은 형태를 말합니다. 시라는 일본 문예의 장르로서 독립되면서 약칭으로 하이카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정이나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카를 노래했습니다. 와카의 강한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 렌가인데 이 렌가에서 다시 파생되어 성립된 것이 하이카이입니다. 이 하이카이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 당시의 굴을 실은 가집에서 여러 가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이카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귀족이 중심되어 집권을 했던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최초의 칙선 화가집 19번째 권에는 58수의 와카가 하이카이가, 즉 하이카이 노래로 구분하여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와카는 내용면에서 골계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이카이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헤이안 말기의 후지와라노 기요스케가 와카를 짓는 방법, 가령 와카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역사, 그리고 굴을 짓는 형식이라든지 수사법,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등을 담은 오기쇼라는 가학서, 즉 와카 이론서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학서를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하이카이의 본질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노래를 읊는 즉흥성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진실에 다가서려고 하는 문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에도 시대까지 줄곧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과연 중세 무로마치 시대에는 하이카이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1457년) 일본에서 최초의 렌가의 준칙선집이라 할 수 있는 스크바시우의 자떼렌가, 그 중에 하이카이로 분류된 부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두셔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칙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이 명령해서 편찮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북조 시대라는 특수한 시대는 두 개의 정권이 양립하여서 천황이 둘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천황이 인정하여 편찬하게 된 경우에는 준자를 붙여서 준칙선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칙선은 이처럼 중세 무로마치 시대는 아직 하이카이로서 독립된 장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15세기에 들어서서 1499년 일본에서 최초의 하이카이 선집이라 할 수 있는 지쿠바 교긴슈, 즉 중마 광음집이 편찬되게 됩니다. 이 중마 광음집에는 야하고 저속한 표현이나 서글서글하고 호탕한 골개미를 중심으로 노래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 후에 야마자키 소간이 편찬한 이누츠쿠바슈라는 하이카이 렌가슈, 그리고 1540년에 이세 신궁의 신관이었던 아리키다 모리타케가 청개의 하이카이를 연이어 읊은 청구 형식을 처음으로 확립시킨 것이 모리타케 생구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것은 대체로 골개미가 넘치고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마자키 소간과 아리키다 모리타케는 하이카이의 아버지로 불리고 문예로서의 하이카이를 세상에 널리 알린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근세 에도 시대의 하이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카이는 에도 시대 17세기 무렵에 들어서자
마스나가 대도크를 중심으로 하는 대몽, 우리말로 정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 정문파가 전국에서 하이카이 모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문파의 하이카이는 기존의 말놀이와 유사한 골개미를 중심으로 읊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전해줄 수 없었고, 그래서 보다 신선하고 보다 강한 골개미를 추구하려 했던 니시야마 소잉을 중심으로 하는 담림파 하이카이가 등장하여 정문파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담림파는 주로 교토나 오사카 그리고 에도, 삼도에서 유행한 하이카이의 유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림파의 하이카이는 누군가가 먼저 굴을 읊으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굴을 계속해서 붙여 나가는 코코로즈케라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니시야마 소잉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담림파는 1660년대 중엽에서 1670년대 걸쳐서 활약을 했지만 불과 10수년 만에 그 막을 내리고 이어서 1690년에는 담림파의 멤버였던 마츠오 바시오를 중심으로 한 바쇼풍 하이카이가 대두되게 됩니다. 담림파 하이카이의 코코로즈케와는 달리 바쇼풍 하이카이에서는 먼저 초구에서 기분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여서 이 굴을 읊고 여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에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초구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굴을 붙이는 방식, 이걸 니오이스케라고 하는데요. 이 니오이스케 기법을 통해서 이 담림파의 하이카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문파와 담림파의 하이카이는 어디까지나 말놀이를 중시했기 때문에 마츠바시오의 바쇼풍 하이카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쇼풍 하이카이는 소구와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이 와카와 렌가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나타내는 우미한 문예로서 지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바쇼풍 하이카이를 계기로 해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조화로운 정치와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즉 마츠오바시오 시대가 되면서 이 100구를 이어서 없는 구를 36구까지 없는 가센 렌가로 발전하여 이것이 현재의 렌가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를 이어서 읊어나가고 하나의 세계를 완성시킨다는 이 렌가는 앉을 좌라는 한자를 써서 좌의 문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볼 수 없는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렌가에서 탄생한 하이카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와카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렌가라는 문예인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여 그야말로 우미한 세계만을 담아내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보다 골개적이고 비속적인 내용을 나타내었던 것이 바로 렌가에서 발생한 하이카이입니다. 소고나 한자와 같이 본래 와카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또 골개미를 나타낸 하이카이는 이 렌가가 노래를 이어간다는 형식은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른 하나의 문예로서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이카이와 하이쿠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카이와 하이쿠의 명칭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의미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쿠가 메이저 문예이지만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입니다. 하이쿠란 오치로의 3구, 즉 초구, 중구, 결구 모두
칠음이라는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드시 후에는 계절어를 포함하고 이 계절어를 포함하여서 우미한 자연과 사람의 심정을 표현해야 하고 또 기레지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카이 랭가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서 랭가의 제일 처음에 읊어지는 구, 다시 말해서 혹구, 이 발구라고 하는 이 혹구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서자 이 마사오가 시키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하이카이 랭가에서 파생된 혹구만을 따서 하이쿠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마사오가 시키는 하이쿠 이전까지 유행했던 하이카이를 비판하고 또 새로운 시 형태로 되살리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와카, 고대의 와카에서 중세의 랭가, 근세의 하이카이, 그리고 근대의 하이쿠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쿠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라라카야 츠바키노 츠보미 아이사츠스 우라라카야 츠바키노 츠보미 아이사츠스 따사롭구나. 동백의 꽃봉우리 인사를 하네. 따사롭구나. 동백의 꽃봉우리 인사를 하네. 여여